달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봄꽃 속에서 좀 책한 걸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월요일에 책갈피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책 할까요? 자, 이번에는 작은 몰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몰입. 예. 어떤 책입니까?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몰입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복의 기술로서 또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공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했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성공한다면 누구라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몰입하는 것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 1만 시간까지 몰입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선 작은 몰입을 통해서 행복과 성공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작은 몰입 어떤 겁니까? 마이크로 마스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최소 단위의 몰입으로 무엇이든 쉽게 빨리 배우는 마스터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몰입만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최소 단위의 과제를 뜻하는 마이크로 마스터리라고 하는 건데요. 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고 그걸 끝까지 완전하게 해내는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마스터리는 빠른 결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이 없고 천천히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인데요. 그것을 해내는데 유연성을 발휘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이크로 마스터리. 예.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네, 작은 몰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몰입. 이런 관점에서 지금 몰입하면요. 네.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어떤 겁니까 그 이유가? 이 마이크로 마스터리 작은 몰입이 아주 큰 해방감을 선사하는데요. 평생 한 음모를 파야 한다는 세상의 강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요. 이 작은 몰입이 가져오는 자유로운 삶을 소소하게 발을 내딜 수 있게 해준다 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해낸다는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지속적으로 작은 몰입과 성취를 맛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의욕과 끈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마이크로 마스터리, 작은 몰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특징의 마이크로 마스터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들으시면 웃을 거예요. 통나무 베기, 벽돌 쌓기, 맛 좋은 빵 굽기, 장작더미 노켓 싸기, 예쁜 알파벳 손글씨, 부엌칼 깔기, 야생에서 사람들 리드하기 등 구체적으로 39가지 마이크로 마스터리가 나옵니다. 책의 각각의 마이크로 마스터리에는 4에서 6단계의 지침을 담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사파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몰입으로 일상의 소소한 기술만 마스터해 내 삶이 놀랍도록 편해진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굳이 거창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취미 활동인가 싶지만은 글쎄요. 이런 통나무 베기, 벽돌 담쌓기, 빵 굽기 이런 것들이 삶을 바꿀 수 있다. 좀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 말씀을 드리면 저글링을 취미로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저글링을 빠지다 보니 저글링을 하는 기계를 발명하게 돼요. 근데 이 기계가 후에 자동 생산 로봇의 원리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발 자전거를 타면서 저글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로봇이 생겼는데 외발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잖아요. 그 로봇을 만드는데 기초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업무에서 벌어난 몰입은 전혀 새로운 분야에 영감을 주어서 확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좀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익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예, 여기 1장서부터 6장까지 있는데 챕터 1 목표 달성의 새로운 법칙, 챕터 2 마스터의 6가지 체계, 챕터 3 내 잠재력 찾아내기, 챕터 4 학습 능력을 최고로 올리려면 챕터 5 작은 음물을 여러 개 팔아, 그리고 챕터 6 폭발하는 창의성,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제일 첫 번째 목표 달성 새로운 법칙.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멋있는 풍경화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풍경화를 처음부터 잘 그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원을 제대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원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우선 계란 프라이가 할 때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최대한 나누어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 마스터가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완전해지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의 6가지 체계란 건 또 어떤 겁니까? 뭐 첫 번째 인문묘책, 원하는 일에 쉽게 들어가기. 두 번째 쓰담쓰담 토닥토닥 장애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적정한 공략법을 확인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환경의 보상, 현재 환경을 목표에 유리하게 활용하라. 네 번째 보상, 작은 몰입의 성공에 자신에게 보상하라. 네. 5번이 반복 가능성,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여섯 번째 실험 가능성, 다른 방식으로도 확장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또 이제 뭐 아무거나 또 이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본인 어떤 잠재력을 또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까? 저도 이게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와닿는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소설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갖다 채우지 못하고 자꾸 포기했는데 한 작가로부터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한 편의 단편 소설이 끝날 때까지 일어서지 마라. 그래서 하루에 3편씩 글을 쓰다가 현재는 잘 나가는 단편선 작가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작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학습 능력을 책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또 제안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게 좋고요. 아무리 폼나고 멋있는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무한정 비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도 발전도 없고 효과도 없거든요. 네. 정해진 시간과 비용, 노력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돼요. 평가도 받아야 되고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나면 언젠가 학습력이 아예 안 올라가고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얕은 음물을 여러 개 팔아. 예. 그러니까 뭐 한 음물을 깊이 파라가 아니고 예. 반대요. 반대예요. 지금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실상 인간의 본성은 한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책 한 권 읽을 때도 계속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새로운 일에 대해서 시도는 쉽죠. 예를 들어 앞에서 말을 든 것처럼 그림을 그리려고 원을 그리다가 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세모나 네모 동그라미 완벽하게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다면 다른 취미로 가는 겁니다. 원래 작은 몰입은 목적을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자꾸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부담감 갖지 말고 잘 되는 걸 찾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폭발하는 창의성. 이건 어떤 겁니까? 자, 이게 작은 몰입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요.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분야에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과정이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자신만의 분야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바로 폭발하는 창의성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들을 또 살펴봤습니다만은 책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도 책을 쓰고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은데요. 억지로 힘들게 쓴 책보다 작은 아이디어를 모은 책이 더 잘 써지고 더 많이 팔립니다. 네. 따라서 억지로 하기보다는 즐기면서 하는 그런 글과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즐기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여기에도 대입되는 그런 또 책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